다음은 파이썬 데이터 자료형 또는 데이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스칼라 유형과 컬렉션 유형이 있는데 먼저 스칼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유형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인트, 플롯, 넌, 불린형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더 설명드릴 필요 없이 기존의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도 많이 쓰는 어떤 기본 유형인데요. 특이한 점은 none이라는 유형은 널 객체를 가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이한 부분일 수 있고, 저희가 유형 변환을 할 때는 이 오른쪽에 써져 있는 이런 형태들로 저희가 스트링인데 인티저를 변환하고 싶다면 인티저라는 이 유형 변환 생성자를 통해서 저희가 변환하실 수 있고, 당연히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none이라는 객체를 저희가 정의하고 싶다면 a는 none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실제 예제를 조금 보시면 저희가 정수형하고 실수형을 조금 예를 들어보면 그냥 처음에 저희가 인터프린터에서 다루는 실제 정수는 10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숫자를 쓰면 이거는 기본 10진수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B라고 이렇게 0B라고 치면은 저희가 2진수, 그리고 05라고 치면 저희가 8진수, 0X라고 치면 16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티저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뒤에 인수를 주게 되면 실제 정수형으로 실수형의 인자가 정수형으로 변경돼서 값이 2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int에서 마이너스 2.5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도 2라고 출력이 되고, 여기도 2, 3, 5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2.5를 저희가 부동소수점 플롯에 대한 어떤 수를 정수형으로 전환했을 때 2.5가 3이 되는 게 아닌 거에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에 가깝게 저희가 변환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소수점을 나타내는 실수형은 저희가 1.234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플롯형이고요. 저희가 플롯 8이라고 하면 당연히 8.0이 될 거고, 이건 1.234, 이거는 넘버가 NA에는 넘버가 아니다. 그래서 나러 넘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난을 저희가 정의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또는 무한대를 정의해주고 싶을 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따로 리턴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none이라고 치면 사실 콘솔상에 나오는 것들은 없고요. 저희가 none이라고 치면 그냥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none이라는 객체를 실제 정의를 하고 싶다면 단순히 이렇게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A가 none이냐라고 저희가 객체의 상태를 저희가 비교해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단순히 쓰는 것만으로도 A가 none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서 저희가 불린 값으로 true, false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불린형인데요. 저희가 참 거짓을 논할 때 논리형 연산자로 불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숫자로 따지면 0은 거짓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비어있으니까 거짓이고, 이것도 비어있으니까 거짓이고, 나머지 것들은 실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칼라 타입은 당연히 관계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관계 연산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g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g가 10하고 같은지 아니면 g가 10하고 같지 않은지, g가 20보다 작은지 큰지, 같거나 큰지, 아니면 같거나 작은지, 같거나 큰지 이렇게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파이썬 컬렉션 유형인데요. 파이썬은 다양한 컬렉션 유형을 가집니다. 이런 컬렉션 유형들은 각각 정의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떤 그 유형에 대한 어떤 성격도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뭐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시퀀스 유형인지 아니면 실제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실제 여기에 여러 다른 종류들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특정 어떤 것들만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크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각 유형, 컬렉션 유형별로 저희가 정의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른데,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괄호로 정의를 하고, 셋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로 구분을 하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저희가 셋하고 똑같이 중괄호로 구분을 하지만 키와 밸류라는 걸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랭지는 그냥 기본 내장 함수를 써서 시작점과 끝점을 기입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어떤 형태인데 그것들을 저희가 뭐 튜플 컬렉션, 스트링, 아니면 셋, 리스트, 딕 이런 것들로 변환을 하고 싶으시면 방금 스칼라에서 보셨던 어떤 그런 유형 변환에 대한 어떤 각각이 가진 생성자들처럼 컬렉션 유형도 각각 이렇게 필요한 생성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다른 유형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변환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가진 어떤 특성들하고 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의 컬렉션 객체들에는 규약이 있는데요. 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만 좀 압축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컬렉션이라는 객체들은 그 객체들 안에 요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을 저희가 그 안에 멤버십,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컨테이너 규약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콜렉션 객체들은 저희가 in이나 not in을 통해서 리스트에 지금 해당 요소가 들어 있어 아니면 아니야 라는 부분들을 검사하실 수 있고요. 튜플, 셋,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이런 컬렉션 객체들은 실제로 l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지금 그 안에 요소의 길이나 아니면은 문자열의 길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터러블, 반복이 가능한 어떤 컬렉션 유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컬렉션들은 다 반복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런 컬렉션 유형 객체들을 이 포문 뒤에 저희가 기입을 해서
저희가 그 아이템들 요소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터러블하게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저희가 그 이터러블 규약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들이 시퀀스 유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보통 저희가 인덱스로 그것들을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안에 요소들 안에 그 번호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1, 2, 3, 4, 5라는 리스트가 있다면 0번째, 1번째, 2번째, 뭐 3, 4, 5 이렇게 저희가 그 안에 인덱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요소에 대한 값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순서가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시퀀스 유형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은 소트나 리버스도 가능하고 카운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외우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쓰시면서 그 유형을 정의하는 방법과 유형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유형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떤 것인지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튜플에 대한 예제인데 튜플에 대한 예제는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스크립트에서 튜플에 대한 어떤 스크립트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컬렉션 유형들 중에 어떤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튜플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소괄호로 정의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양한 유형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t를 정의를 하고 저희가 이 t에서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방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봐 라고 제가 지를 하면 토이라고 나오겠죠. 저희는 이걸 통해서 이것이 시퀀스 유형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len이라는 걸 통해서 이 튜플이 가진 길이가 얼마야 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튜플 안에 이렇게 2차원에 대한 리스트들을 저희가 넣어 놨다면 저희가 이렇게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두 번째 방 안에 첫 번째 0, 1,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 봐 라고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에 대한 값을 튜플로 만들고 싶을 때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소괄호를 열고 하나의 값만 집어넣으면 이 타입은 튜플이 정의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꼭 쉼표를 붙여 주셔야 이것이 튜플로 정의가 된다 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하게는 사실 저희가 그 소괄호를 생략해서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소괄호가 그러니까 괄호가 생략돼 있어서 뭔가 정의가 되어 있는 객체라면 그것들이 튜플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튜플에서 어떤 두 가지의 값을 또는 이렇게 어떤 원하는 값들을 풀어서 뭔가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와 같이 활용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어떤 그 튜플의 어떤 값들, 어떤 튜플에 대한 어떤 값들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받아오는 뭐 그런 예제인데요. 실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여기에 저희가 하나에다가 그 값을 바인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두 개의 변수로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저희가 화면상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두 개의 값을 실제로 거꾸로 이렇게 받아서 출력을 하는 예제인데요. 원래 A는 젤리고 B는 빈인데 저희가 B 값을 A에 넣고 그리고 A 값을 B에 넣는 그냥 단순한 예제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튜플이라는 것들은 실제 그 튜플하고 괄호 열고 닫고 이 생성자를 통해서 다른 유형의 컬렉션 유형의 객체들을 변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 대괄호를 사용하는 리스트를 튜플 형태로 바로 변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열도 당연히 튜플로 변환하실 수 있는데 문자열을 튜플로 변환하게 되면 그 문자열의 하나하나의 어떤 캐릭터들이 실제 튜플의 원소들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파이썬의 어떤 규약에 대해서 저희가 튜플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안에 요소들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in하고 not in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문자는 변경이 불가능한 컬렉션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문자열을 구성하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파이썬의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저희가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따옴표를 사용하실 때 단순히 그냥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큰 따옴표를 쓰셨는데 작은 따옴표로 닫으시거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셨는데 큰 따옴표를 닫으시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는 일만 없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사용 시에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그 콘솔이나 RPL이나 이런 데서 인접하게 문자열을 쓰셨다면 그것들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트링에 대한 문자열에 대한 도움말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앞서 그 도움말을 help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숫자나 아니면은 그 다른 것들을 저희가 문자열로 유형으로 변환하고 싶으시면 이 스트링 생성자 유형 변환을 하는 키워드를 써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열을 정의하는 것들은 단순히 이렇게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자열 객체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시퀀스로 그러니까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시퀀스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s라는 그 문자열에 세 번째를 접근을 한다 그러면 0, 1, 2, 3, L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파이썬의 스트링은 문자 하나를 나타내는 캐릭터에 대한 유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문자열에서 저희가 문자 하나를 나타내는 요거 자체가 그냥 캐릭터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자열에서 대문자를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내장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문자열을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단순히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사실 파이썬 그 문자열 유형 외에 다른 별개의 문자형은 없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캐릭터형은 그냥 단순히 한 글자로 이루어진 스트링이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파이썬 스트링은 기본적으로 유니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인터넷에서 어떤 텍스트를 읽어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로 어떤 것들을 전송하거나 할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실제 그 인코딩이나 디코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바이트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바이트로 전송된 부분들을 저희가 문자열로 변환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파일로 기록을 할 때 인코딩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인코딩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아래 URL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파이썬 스트링 활용에 대한 예제인데요. 저희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도움말이나 유형을 변환하고 인덱스로 접근하고 길이나 형태를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실제 이렇게 그 문자열 내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장 함수들로 저희가 다양하게 뭔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리스트들이 존재를 했었다면 이 리스트를 하나로 연결을 할 때 구분자를 뭘로 줘서 연결을 하겠다라고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이 단순히 jo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파티션이라는 함수를 써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문자열이나 또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 문자열을 제가 이렇게 나누는, 스플릿하는 그러니까 파티션을 만드는 그런 어떤 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로그 상에서 어떤 특정 부분들을 기준으로 뭔가를 나누거나 어떤 필드들을 구분지어 올 때도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untouchable이라는 어떤 문자열에서 터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저희가 튜플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은 저희가 뭐 이럴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만약에 뭐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문자열 자체가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콜론으로 파티션을 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문자열을 이렇게 원하는 변수에 맞게 담아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지금 파티션 예를 들면 여기 세퍼레이터가 되는 어떤 구분자가 단순히 이게 크게 의미가 있거나 하지 않다면 이렇게 단순히 언더바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에는 포맷이라는 어떤 내장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들은 문자열에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는 인자들을 대괄호로 표현을 하고, 이 뒤에서 포맷 뒤에서 바인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맷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어떤 문자열의 값을 주면 어떤 문자열에 해당되는 특정 변수의 값을 주면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단순히 이게 안에다가 실제 들어가는 순서를 정의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뒤에서 정의된 순서대로 이렇게 매핑돼서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컬렉션 유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 뒤에서 이것들을 바인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그 컬렉션이 시퀀스 유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퀀스로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파이썬 스트링의 다중행 문자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여러 라인에 걸쳐서 작성을 해야 될 경우에는 쌍따옴표 3개 또는 홀따옴표 3개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획 문자인 /n이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그냥 명시적으로 그 계획 문자 /n을 써서 /n을 써서 이렇게 m this is multi-line string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계획 문자를 써서 저희가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출력이 될 때 자연스럽게 계획 문자가 적용된 채로 멀티라인으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윈도우 또는 리눅스 플랫폼 그런 운영체제 플랫폼에 따라서 그 계획 문자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역슬러시 R, 역슬러시 N으로 캐리지 리턴하고 라인 피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 코드가 어디서 사용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 그거에 맞게끔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파이썬 3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니버셜 뉴 라인이라는 걸로 저희가 단순히 역슬러시 n 하나만을 통해서 여러 서로 다른 플랫폼의 기본 뉴 라인으로 변환이 되게끔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PEP 278에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방금 이렇게 유니버셜 뉴 라인하고 또 비슷하게 좋은 기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언어에서도 물론 지원을 하는 기능이지만 파이썬에서 코딩을 하실 때 이렇게 코딩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 경로나 아니면 문자열을 처리하실 때 보통은 역슬래시를 2배로 늘리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다음에 역슬러시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 역슬러시 2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방법들은 보기에도 불편할 뿐더러 여기에서 오류가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단순히 앞에다가 문자열 앞에다가 소문자 R을 명시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단순히 이 원시 문자열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파이썬 스트링에 대해서 멀티라인하고 원시 문자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라인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이 아니고 쌍따옴표 3개 그리고 홀따옴표 3개를 통해서 정의를 하시게 되면 그 멀티라인이 되는 중간중간에 계획 문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역슬러시 n을 통해서 저희가 멀티라인인 거를 명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 경로나 어떤 그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역슬러시 2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단순히 원래 시스템 경로를 표현하시고 앞에 소문자 R을 붙이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원시 문자열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파이썬 set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파이썬 set 컬렉션 유형 중에 set이라는 유형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실제 그 안에 중괄호 안에 요소들을 정의하고 객체를 정의하게 되면 해당 객체는 set이라는 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set이라는 유형은 저희가 앞서 컬렉션 규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in이나 not in을 통해서 그 set이라는 유형 안에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빈 중괄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객체를 정의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객체가 set이라는 유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것들은 딕셔너리로 정의가 됩니다. 저희가 딕셔너리 유형에서도 저희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 set이라는 유형으로 저희가 어떤 빈 요소들을 정의를 하려면 아래와 같이 set이라는 유형 변환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지정을 하시면 해당 이 객체는 set이라는 유형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다른 유형, 다른 컬렉션 유형, 예를 들면 리스트 유형을 저희가 set으로 바꾸겠다라고 할 때도 이 set 유형 변환 생성자를 통해서 저희가 객체를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이런 리스트 객체를 변환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set이라는 유형 변환 생성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set이라는 유형에 대한 컬렉션 객체도 당연히 이터러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뒤에 set 유형의 객체를 넣고 포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set이라는 유형에는 저희가 많은 그 어떤 기본적인 내장 함수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set이라는 유형에 더하거나 아니면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거나 지우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라는 것들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 23을 추가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리스트들을 추가하고 지우고 삭제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일한 객체를 저희가 복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set이라는 유형에 해당되는 객체 뒤에다가 점을 찍으시고 copy라는 함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set의 객체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set이라는 거 객체에다가 기존의 set이라는 유형 변환 생성자를 통해서 해당 객체를 또 다른 set 객체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set이라는 유형은 저희가 집합의 개념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차집합, 합집합 또는 부분집합 이런 수학에 대해서 집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set이라는 객체 유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A, B, C, D라는 각각의 어떤 set 객체 유형이 있고 A와 B에 대한 합집합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un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intersection, 교집합을 얘기할 때는 1하고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집합을 얘기하거나 또는 A하고 B에서 실제 서로 공통되지 않은 부분들만 저희가 찾아내고 싶은 경우에는 Symmetric Difference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와 C가 서로 부분집합인가 아니면은 그것들이 상위의 부모집합인가 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때는 서브셋이나 슈퍼셋을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서로 완전히 공통된 부분들이 없는 집합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할 때는 is disjoin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 리스트인데요. 저희가 컬렉션 유형에서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데이터 구조의 핵심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은 대괄호로 표현을 하고 그 리스트 내의 각 요소들은 쉼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퀀스 유형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있는 그 어떤 번호로 저희가 요소 안에 있는 요소들을 검색이 가능을 하고요. 또는 이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요소에 할당을 해서 요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렇게 리스트를 생성하실 때는 빈 요소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안에 있는 목록들을 기입을 하셔서 리스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컬렉션 유형들을 리스트 변환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생성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는 컴마를 찍지 않지만 지금 실제로 저희가 리스트를 정의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는 컴마를 찍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스를 좀 살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스코어라는 리스트 변수들을 좀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72 뒤에 컴마가 없이 실행을 해도 실제 내용은 똑같게 되지만
저희가 콤마를 찍어줘야 되는 이유들은 실제로 실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찍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저희가 그 소스를 관리하는 어떤 GitHub이나 이런 어떤 그런 다른 소스 관리하는 쪽에 저희가 이 소스 코드를 올렸을 때 저희가 차이점을 보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컴마가 찍혀 있거나 찍혀 있지 않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소스 코드를 저희가 그 차이점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스 코드들을 작성을 하실 때는 뒷부분의 요소 끝에다가 저희가 컴마를 찍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저희가 순서 시퀀스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요소들을 인덱싱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중간에 인덱싱 중간에 콜론을 넣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져와 라는 구문을 저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법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구문을 제가 뭐 예제를 하나 들어봤는데 I am a boy라는 어떤 문장에서 저희가 그 스플릿을 통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내면 A라는 어떤 객체에는 I am a boy라는 그 각 요소가 생성이 돼서 리스트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A1이라는 인덱스를 통해서 A라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를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리스트의 배열은 첫 번째에서부터 0번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I 다음에 M이라는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좀 특이하게 저희가 인덱스는 마이너스로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로 시작되게 되면 저희가 그 리스트의 총 길이 중에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4, 3, 2, 1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0, 1, 2, 3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동일하게 마이너스로도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저희가 A라는 것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슬라이싱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범위를 지정해서 그 해당 인덱스에 속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기입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에서부터 3까지 가져오라고 하면 1의 시작점인 해당 부분 이 지점하고, 그리고 3이 시작되는 부분인 이 지점까지 해서 해당 요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져와 봐라 라고 저희가 그 슬라이싱을 명시를 하면 실제 1이 시작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 해서 해당 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되는 부분은 명시를 했지만 저희가 끝을 명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저희가 이가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끝까지 가져와라 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점을 명시하지 않고 끝만 명시하게 되면 해당 끝까지 가져와라 라는 슬라이싱 구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점과 끝을 저희가 의미하지 않으면 저희가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리스트들을 조금 그 리스트에 활용되는 함수들을 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리스트에 대한 슬라이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copy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 리스트 객체를 또 다른 리스트의 객체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해당 리스트들을 곱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안에 있는 요소들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2차원에 대한 어떤 그 안에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할 때도 저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시퀀스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덱스로 해당 값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IMO보이라는 리스트 인덱스 리스트 A라는 객체가 있으면 그 A.점 인덱스에 M이라는 요소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확인해 줘라는 그 함수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해당 인덱스를 가져와서 객체에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M이라는 그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리스트 A라는 리스트 안에 M이라는 그 요소가 몇 개나 있어 라고 이렇게 카운트라는 객체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실제 IMO보이라는 그 어떤 리스트 요소에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걸 지워줘 라고 하면 0, 1, 이 1M에 속하는 부분들을 지워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remove라는 것도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그 해당 인덱스로 그 해당 인덱스 안에 어떤 객체를 집어넣어 줘라고 할 때는 inser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그 문자열로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 앞서 그 스트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공백들을 이 리스트 내에서 넣어주면서 해당 요소들을 다 합쳐주는 이렇게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의 리스트들을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실 수도 있고, 이 관계 연산자 이런 걸 통해서 K는 K 더하기 12, 13, 14 이렇게 하게 되면 앞서 출력된 이 리스트와 이 리스트를 더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바로 extend라는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 내에다가 추가해서 요소들을 추가하실 수 있고, 저희가 기본 리스트는 저희가 시퀀스 유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sort나 reverse에 대한 함수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고 단순히 reverse라는 함수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앞에서부터 sort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sort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랑은 여기 앞에서와 동일하게 sorted나 reversed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앞에 있는 부분들을 소팅을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끝에서부터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만약에 실제 그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저희가 sort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H는 this is a pencil이라는 문자열에서 스플릿을 한 this is a pencil 이렇게 단어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들어왔는데, 앞에서는 4개, 2개, 하나 이렇게 길이가 서로 다르지만 저희가 이 키에 대한 길이를 가지고 sort를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제일 작은 길이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sort가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컬렉션 유형의 딕셔너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유형은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컬렉션 유형인데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딕셔너리 유형을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어떤 값을 통해서 정의를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런 값들을 저희가 딕셔너리 유형 변환 생성자를 통해서 변환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딕셔너리 객체로 저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앞에 리스트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해당 유형들을 가지고 어떤 객체를 동일하게 복사를 하거나 할 때는 copy라는 명령을 쓰시면 되고, 저희가 이 다른 유형을 가진 것들을 딕셔너리 형태의 유형으로 변환할 때는 이렇게 딕이라는 유형 변환 또는 이 생성자를 통해서 다른 유형을 딕셔너리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간단한 예제인데, 저희가 딕셔너리라는 유형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객체에 담고서
해당 객체에다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그 딕셔너리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그 구문을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하시면 되고, 해당 객체들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반영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좀 전에 이 스트링 문자열에서 포맷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해당 딕셔너리 객체에서 어떤 키를 가져오면서 해당 키와 그리고 해당 객체에서 키를 가져오게 되면 해당 밸류가 담기니까 그렇게 키와 밸류들을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찍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딕셔너리 객체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지원하는데 키와 밸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터러블하게 저희가 포문을 돌리실 때 딕셔너리 객체 자체를 이쪽에 던지셔서 키와 밸류를 위와 같이 뽑으셔도 되지만, 단순히 이렇게 밸류만 뽑으신다거나 아니면 딕셔너리 객체에서 키만 뽑으신다고 하실 때는 저희가 밸류즈나 키 함수로 이렇게 접근하셔서 이렇게 단순히 해당되는 밸류나 키만 뽑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실제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면 별로 이쁘지 않은데, 저희가 그 파이썬 모듈 중에서 좀 아름답게 프리티 프린트라는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에서 그 모듈을 이용해서 좀 그 출력되는 객체를 좀 이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위에서는 저희가 접근을 할 때는 이 객체를 직접 던져서 이 객체에 대한 키와 그리고 실제 그 객체에서 인덱스로 키를 접근해서 저희가 밸류들을 이렇게 가져왔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아이템즈라는 걸 통해서 키와 밸류를 풀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객체도 저희가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in하고 not인을 사용해서 저희가 안에 지금 멤버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키에 대한 것들을 지우시고 싶으실 때는 저희가 동일하게 del이라는 명령을 써서 해당 그 사전 객체 안에 저희가 어떤 키를 명시를 하시면 해당 키가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키는 변경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밸류는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터레이션 하실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템즈라는 그런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서 실제 안에 존재하는 그 실제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를 이렇게 풀어서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